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. 네. 사실 이제 그거를 실적으로 해석하기엔 너무 어려운 주가 수준인 것 같고, 네. 그래서 많은 증권사라든가 또 주변에서 보면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많이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. 쇼커버 그리고 쇼스키즈. 네. 에코프로를 들고 있는 그 친구에게 조언을 만약에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에코프로나 예를 들어서 그런 수급이 붙은 종목이 한두 개 더 있어요. 아시다시피. 네. 근데 그런 종목들은 행보픽 베스트 인플루언서 대구 남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. 최근에 염승환 이사님과 2차전지 이슈 토크도 하고 오셨더라고요. 대구 남자님을 이렇게 봅니다. 반갑습니다. 간단히 이게 또 강남오리 주식 이야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? 네, 벌써 시작했습니다. 시간이 없어. 오늘 인터뷰 할인 시간 어느 정도 시간 되시나요?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고요. 일단 이렇게 LNF 추천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네. 오히려 더 떨리네요. 첫 방송보다. 근데 사실 네. 대구 남자님을 사실 내 인터뷰 쪽에 가장 먼저 해서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딱 남겨놓고 싶었는데 네. 근데 서울에 왔을 때 못 만나서 너무 아쉽다. 그때 그 이베스트 네. 갔다 오신 인터뷰가 거기였죠? 이베스트 쪽이었나? 네네 맞습니다. 맞죠? 네. 어떠셨어요 거기는? 일단 스튜디오 자체가 TV에서 보던 것 같이 그런 방송국 같은 공간이 증권사에 몇 개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방송국 차려진 곳이 몇 개 없어가지고 네. 뭔가 좀 다른 증권사에 비해 앞서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이베스트가? 조금 더 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네. 실제로 안에도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증권 방송. 증권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, 염승환 이사님은 좀 늦게 오셨어요? 늦게 오셨어요? 늦게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어땠어요? 염승환 이사님 만났을 때? 처음에는 좀 유명한 분이니까 아무래도 봤을 때 후광이 좀 비치겠지 했는데 후광이 비치진 않았어요. 그냥 아저씨인가? 그냥 아저씨 느낌이고 좀 왜소한 그런 푸근한 아저씨 인상이라서. 푸근한 느낌이에요? 아니요. 그러니까 근데 인상 자체가 좀 푸근한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맞아. 굉장히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준비했던 것도 잘 이끌어내 주시고 사실 뭐 몇몇 분들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방송적인 면이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프로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아무래도 받았어요. 네, 맞아. 염승환 이사님 그때 무슨 얘기 하셨죠? 이베스트 투자증권 나가서? 아무래도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나 직장인 투자자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나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가 가장 또 궁금한 점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단 대부분 매수는 쉬워요. 사람들이 어떤 주식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을 쉽게 사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매도잖아요. 그쵸. 그 매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가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네.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. 네. 일단 첫 번째는 가슴이 웅장하면 판다.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. 항상 하는 얘기. 네. 가슴이 웅장하면 팔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자랑하고 싶으면 산다. 그리고 귀찮으면 판다. 가슴이 웅장해지면 팔고 자랑해지고 싶은 순간에 팔고 네.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? 귀찮으면 판다. 귀찮으면 판다. 네. 최근에 제 주변에서 고민 많이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네.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. 네. 사실 이제 그거를 실적으로 해석하기엔 너무 어려운 주가 수준인 것 같고, 그래서 많은 증권사라든가 또 주변에서 보면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많이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. 쇼커버 그리고 쇼스키즈. 에코프로를 들고 있는 그 친구에게 조언을 만약에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에코프로나 예를 들어서 그런 수급이 붙은 종목이 한두 개 더 있어요. 아시다시피. 네.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일단 갈 때까지는 들고 가야 돼요. 갈 때까지는 들고 가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 대해 리스크가 특히나 많이 나오는 연달아 터질 때가 있어요. 그때 오히려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아요. 악재가 터졌을 때.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에코프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유튜브 분들이나
해석을 할 때 해석이 됐어요. 이거는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다라는 개미들이 오히려 조금 더 진화하는 그런 케이스가 막 됐었는데 공미도들이 이걸 악용해서 네, 그렇죠.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거다. 그러니까 왜 더 사자. 네. 뭐 이런 느낌. 그런 해석이 어려우는데 또 추가적으로 악재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압수수색도 터졌는데 실제로 그게 밝혀졌고 실형까지 막 간다. 실형까지 가고 네.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악재가 터지고 화재나 아니면 납품 지연이나 아니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만한 크기의 사이즈의 계약을 했었는데 그 사이즈가 작아졌다든지 흐지부지 된다든지 이런 악재가 연속적으로 터질 때는 그때는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발라먹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. 대부분 다 네. 그렇죠. 네. 근데 끝까지 발라먹지 못하는 게 뭐 사실 제 매도 원칙에는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아요. 근데 대부분 에코프로 같은 기업을 볼 때는 특이한 케이스잖아요.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.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는 가야 돼요. 그러니까 갈 때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꺾일 때 오히려 파는 게 나아요. 잠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말고 오히려 악재가 연달아 터질 때 파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더 좋아요.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하는 게 내가 팔고 더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때는 오히려 잠시 조정이 나왔을 경우가 많거든요. 이게 조정이 아니라 조정 후에 올라가는 그 구간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조정 때 팔아요.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나였으면 진작에 팔았겠지만 그렇죠. 무서워서 네. 뭐야 팔았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금량이랑 뭐 예를 들어 제 첫 종목이 또 우연히 LNF이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끌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어디까지 가냐 보자 라는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지만 지켜봤어요. 어디까지 가는지.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긴 조정에 팔았죠. 네. 조금 한 6배, 7배까지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그 조정이 아니라 여기가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이후로 더 많이 갔죠. 지금 뭐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. 24만 원. 그렇죠. 네. 24만 원. 근데 사실 끝까지 발라먹기는 힘들어요. 당연히 힘들죠. 힘든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최소한 1개월, 2개월 정도의 그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오히려 그때는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렸다든지 아니면은 시장에 돈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일 수도 있어서 짧은 제 경력의 느낌으로는 그때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. 근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악재가 터졌다 해서 기회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.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는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.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는 함부로 예단했다가는 욕을 먹기도 쉽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거를 믿고 가다가는 예전에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솔봇 지금 잘 모르는 정보. 네. 거의 뭐 그때는 인터넷 그 IT 버블 때. 때 네. 그때 거의 뭐 예를 들어 80배, 뭐 90배 올랐던 종목이거든요. 네네. 그 지금 모 아저씨가 실제로 그 커버를 했던 그 종목이에요. 네. K. 네. 네. K 그쪽 종목이긴 한 그쪽 종목을 커버한 실제 인물이에요. 그 K 아저씨가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 갔다 올게요. 네. 잘 마시겠습니다. 네. 너무 맛있네요. 피콜로.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. 반도체 얘기도 며칠 전에 좀 잠깐 했던 것 같은데. 네. 그렇죠. 일단은 대부분 2차 전지를 너무 많이 밀어서 2차 전지보다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.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조금 과열된 상태라고 보거든요. 더 갈 거는 알지만 조금 다른 쪽으로도 분산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그 다음 후발주자로 보고 있는 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대구남자님이 생각하는 후발주자 다음 섹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.
제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경수님, 옥상댄스님, 이영웅님, 바이스님, 김다경님, 조성민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.